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구해줘 맘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우리 무슨 제목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는 지금 저한테 강의 의뢰나 아니면 상담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 경계성 인격장애. 볼더라인 디스오더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맞아요.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종합병원에 계신 정신과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은 경계성 인격장애를 선택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특정하게 경계성 인격장애를 좋아지게 하는 약물은 전 세계의 어느 학회에서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치료밖에는 답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의 극심한 변화나 현대 사회가 볼더라인 디스오더의 어떤 그 원인을 가진 사람들을 증폭시키어서 증상이 나오게 맞아요. 하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네. 경계성 인격장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어떤 특징을 가졌을 때 우리가 네.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불안정성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아의 불안정성. 자아의 불안정성. 네, 그래서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어느 날은 존귀하게 느껴지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본인이 그 가치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자살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자해하고 싶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세 가지 불안정성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감정의 불안정성인데 예를 들어 조울증이 소장님 아시다시피 조증,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조울증보다 더 감정의 기복이 커요. 그러니까는 여러 드라마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장면에 나오는 분들이 가장 특징이 감정이 너무 올라갔다가 너무 내려갔다가 그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인이 갑자기 결별 통보를 하면 그전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다가 이제는 정말 자살 충동? 자동차 들고 그렇죠. 가서 그렇죠. 밀어버리고. 그렇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불안정성. 그래서 일단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가 극단적인 이별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 불안정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아 불안정성, 감정 불안정성, 인간관계 불안정성.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거죠. 타고난 그 기질이든 유전이든 애착이든 아니면 뭐 정말 태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든지는 맞아요. 근데 본인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맞아요. 이거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억압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맞아요. 막 맞아요. 내가 네. 너무 괴로워 죽겠다고 나오기도 하고 네. 그걸 못 참아서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 네. 남을 조종하기도 하고 맞아요. 뛰쳐나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막 기분이 좋았다가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쵸. 인간관계도 너무 네. 좋았다가 막 원수가 됐다가 맞아요. 막 그런 맞습니다. 너무 행복했다가 죽고 싶고 막 맞아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네. 네. 정확히 표현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기를 한 40대 정도 되면은 자기를 너무 자해하고 싶거나 자살하고 싶거나 그런 극단적인 건 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애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 2년, 저희가 크루셜 타임이라고 하죠. 애착이 안정애착이 있어서 그때 이제 불안정 회피나 불안정 저항이 된 것은 사실은 많은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이상심리학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 정신치료 아까 전에 약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특정 약은 없는데 정신치료가 중요한 정신치료도 최소한 1년 이상 주 1회 좋은 소장님 같은 좋은 상담사를 일관성 있는 분을 안정적인 분을 계속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정성이나 감정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인간관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그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는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죠. 네, 요즘은 신경증이다 정신병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진 않지만 네. 그냥 가볍게 가벼운 신경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한 정신병이야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 중간에서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죠? 네. 성격으로 굳어진 듯한 그러니까 딱 신경증이라고 증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맞아요. 완전히 뭐 조현병이나 심각한 맞아요. 정신병처럼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 성격으로 굳은 듯한 만성적인 것인데 네. 이게 성격으로 굳은 듯할 정도면 사실 한 번, 두 번으로 그렇죠. 뭐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아니죠. 상당히 그 안정적인 치료를 좀 계속 그렇죠.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치료라는 게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음. 사실은 이제 약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그렇죠. 증상은 세고 그렇죠. 이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치료적인 도움은 결국에는 잘 훈련된 또 상담을 하시는 정신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문 상담사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요. 보통 이 치료할 때는 세 가지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애착에 있어서 존 볼비 얘기할 때 내적 작동 모델, 인터널 워킹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초기에 대상이 얼마나 긍정적인 반영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살만해.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 되는 것이고 인터널 워킹 모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사실은 어디서 긍정적이고 어디가 부정적이고 어떨 때 분노하고 어떨 때 슬프고 그거를 말하자면 내가 누구고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안정이 되고 그렇죠. 왜 그렇고 그렇죠. 뭐 어떨 때 좀 나아지고 누굴 만났을 때 더 심각하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폭발하고 이런 것들을 맞아요. 좀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내적 체계를 만들어간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음. 두 번째는요.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트라우마를 이제 꺼내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린 시절 상처를 사실은 잊어버렸다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건 안전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고 꺼내서 볼만한 마음의 근육, 마음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상담사를 만나면 안전기지가 secure base, 안전기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꺼내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가 나옴으로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면 경계선형 인격장애라고 불리는 그 증상들이 훨씬 호전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렇죠. 설명이신 네. 거죠. 처음에 내 네네네. 마음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트라우마를 같이 치료받고 또 스스로도 자기의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그렇죠. 근데 이 오해하시지 마는 게 뭐냐면 뭐 성폭력을 당했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이 힘들어하는 대상, 뭐 부모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분들이 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 위험만 하거나 그 경성 인격장애이신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을 사랑해주지 않고 반응이 안 오면 완전히 이제 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런 극단에 있는 자신의 어떤 감정의 고절을 잠깐 더 세분화해서 그 사람이 왜 이전과 다르게 또 반응을 하고 나와 사이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으로 생각을 같이 해보는 거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래서 그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가는 자기의 비합리적 신념도 다 다뤄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대화도 해보고 하다 보니 그때 갑자기 그분이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는데 너무 사실은 친하던 친구가 뭐 형을 갑자기 잃게 되고 동시에 부모를 잃어서 내가 너무 다운돼서 그랬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오게 되면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 라고 이 경계선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그렇게 자기 혼자 판단하고 공격해버리고 끊어내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화도 하고 왜 상대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는 작업 그게 이제 세 번째.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선형 인격장애가 있을 때 네. 대화만 될 수 있을 정도로만 회복돼도 너무 진짜 진짜 발전인 거죠. 그렇죠. 이 대화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혼자 생각해서 혼자의 세상에 빠져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뭐 공감, 뭐 공감까지도 못하면 역지사지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능력이라도 발전이 돼서 주거니 받거니만 돼도 그렇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훨씬 그렇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약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특정 약물은
약물은 없다고 지금 경계선형 인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 그렇죠. 그 특별한 그 딱 그 스페셜한 약물은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중에서도 우울을 네, 급격히, 우울증, 네, 불안, 경계하면서 신경안정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처방 당연히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이제 공조하고 협진은 네, 할 수 있는데 네, 혹시라도 경계성 인격장애를 좋아지게 하는 약물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면 그거는 모든 학회와 나라에서 아직은 없다고 한다는 것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네, 예, 이렇게 정신 치료가 네. 장기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기관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네.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히 경계성 인격장애도 치료받을 수 있다. 예. 경계선형 인격장애 그럼 여기서 마치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